자, 오늘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실전 모고 보셨는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실전 모고, 논술은 실전 모고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문제는 실제 시험보다 어려운 거예요. 실제 기출보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다룬 내용들이고 이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수업 자료들 있잖아요. 우리 해실이 해설서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 요거 특강 강의했던 거 그거랑 그다음에 논술이랑 이런 자료를 뒤적여 보면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었을 텐데 자료를 보면서라도 좀 쓰면 되는 거죠. 요번 처음 논술은. 자, 그래서 어느 정도나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얼만큼 썼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 첫 시험에서는 한번 써봤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보고라도 쓸 수 있었으면 엄청 잘하신 거예요, 진짜. 만약에 보고 한 절반 이상이라도 내가 썼다 이러면 굉장히 잘하신 거고 아예 못 쓰셨을 수도 있어요. 아예 못 쓰신 선생님들이 더 많으시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오늘 설명하고 해설 자료하고 그 다음에 제 설명 듣고 해설 자료 보시고 그 다음에 모범답안 보시고 다 보고 나서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업 내용이 조금 많아요. 어떻게 많냐 하면 실전 모고를 제가 하나만 볼까 두 개를 볼까 고민을 엄청 했는데 실전 모고는 일단 제가 오늘 자료는 2개가 나가요. 그래서 실전 모고를 여기 이제 직강에 오셔가지고 보는 시간은 1시간만 드렸고요. 실전 모고 2는 그냥 제가 쭉 해설을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복습하면서 써보시기 바라고요.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고 1, 2 두 개 다 실전부터 이렇게 풀어보고 다 이렇게 해설 강의 들으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또 읽을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빨리 땡겨서 너무 오버타임은 하지 않고 제 시간에 좀 끝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읽을 자료하고 자료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선생님들이 한번 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요. 자, 우리가 그동안의 수업에서 기출 중심으로 또 이제 그 2주차, 3주차에는 기출 중심으로 제가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기출이 아니에요. 다 기출이 아니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하는 것들. 근데 제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하는 것들이 작년하고 뭐 계속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올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 그리고 1차에 안 나오면 2차에라도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쭉 다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기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막 절망하지 말고 울고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고 차분하게 보시면은 아마 이제 올해 저한테 기쁜 소식 주셨던 선생님들이 내년에는 바로 선생님들이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요거 문제 이렇게 쭉 보시고요. 자, 일단 저는 이제 프린트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자, 2교사의 전월에 대해서 수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찰 교육적 의문 지원, 요걸 아예 그냥 수업 절차를 써드렸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관찰 교육적 의문 지원, 요 얘기는 제가 이미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놀이 중심 수업을 지원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식이 관찰 교육적 의문 지원 요 절차예요. 이따가 이제 해설해서 보실 거고요.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는 거죠. 관찰해서 얘네 이제 그다음 관찰을 했어요. 막 관찰을 해서 기록도 하고 관찰을 하다 보면은 교육적 의문이 생기죠. 얘가 왜 계속 한 가지 놀이만 하지? 뭐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니 얘가 계속 한 가지 놀이를 하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놀이 하는 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 한 가지 놀이인데 이 한 가지 놀이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구나. 이거는 한 가지 놀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구나. 뭐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한 가지 놀이가 더 확장될 수 있게 지원해 줘야겠다. 그럼 어떻게 지원해 주지? 팽이 놀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팽이 놀이를 막 하고 있는데 팽이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팽이에다 그림 그리고 있으면 그러면 팽이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게 미술로 좀 도와줘야겠다. 뭐 이런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팽이 가지고 무슨 경기장을 만든다 이러면은 용 경기장 뭐 각도하고 뭐 이런 걸 다 봐야 되니까 그럼 중간에 과학 수업을 넣어볼까? 뭐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관찰한 거를 토대로
뭐지 막 퀘스천을 많이 찍으면서 선생님이 막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석에 맞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그 팽이놀이가 아니라 딴 놀이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감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여기 조직 문화, 요 조직 문화인데 요 조직 문화는 아직 제가 수업은 많이 하지 않았는데 기출에 많이 나왔었어요. 조직 문화는. 자, 그래서 혹시나 N수생 선생님들 기출을 풀어보셨다면은 조직 문화가 나오면은 뭔가 그래도 그럭저럭 쓰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변형됐으니까 이제 못 쓰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 2번 문제는 기출 조금 확인해보는 의미에서 조직 문화를 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요. 가정,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편성 운영. 요 비슷한 것도 지역사회 연계 편성 운영 비슷한 것도 기출에 난 적이 있습니다. 요 파트가. 근데 그때는 물론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아니었지만 그 전에 누리과정이었지만은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부분이 편성 운영편에 있는 거 쓰는 문제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그 다음에 브룸펜 브레너는 우리 기출 풀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풀어본 거 좀 전에 공부한 거 나왔네 하면서 좀 쓰실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문제가 난이도는 제가 내는 문제 중에서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은 일반 우리 이지선 유아해명에서 앞으로 다루게 될 논술 문제 난이도 치고는 그렇게 높은 난이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푸는데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이 정도는 쉬워 이러면서 막 충분히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중에도 아마 이제 동일한 문제를 한 번 더 제가 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잘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 관찰 교육적 의문 지원, 요거를 이제 어디다 적용을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세종시 2차 수업 실현. 몇 년 전에 났던 세종시 2차 수업 실현하고도 연결되고, 그때 제가 이게 2021 문제인가 뭐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2차 수업에서 했던 이 놀이를 놀이 전체 세트를 제가 쭉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이 나왔어요. 세종시에서. 그러니까 놀이를 제가 1, 2, 3, 4 이렇게 전체를 냈다면 그 중에서 한 파트가 이렇게 전체를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해드렸다면 그 중에서 한 파트가 똑같이 정말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이제 반짝이 끈 놀이 이런 거를 다루잖아요. 근데 놀이 전체 세트가 우리 실행 자료집에 나와 있잖아요. 과정 전체가. 제가 그렇게 과정 전체를 해드렸다면 그 중에 작은 한 파트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짝이 끈 가지고 뭐 낚시 놀이도 하고 정수기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파트만 시험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2차 수업 하면서 그 얘기는 또 해드리겠지만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번 봐둘만 해서 2차 세종시 기출이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2차 수업할 때 또 전체 놀이 세트를 또 얘기를 할 거니까 그때 가면 이게 이때 지금 논술에서 써본 게 나중에 2차 시험 공부할 때 또 선생님들 생각이 나실 수도 있잖아요. 봤던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날이 좋아서 산책을 하던 중에 애들이 표지판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다니다 보면은 막 도로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저거 뭐지? 막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교실로 돌아왔어요. 교실로 돌아와가지고 선생님이 얘네들이 아까 표지판에 관심이 있었지? 이러면서 와가지고 표지판 모형 이런 것들을 이제 애들한테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블록 갖고 뭘 만들면서 아까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거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그 표지판 그 모형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세워놓으면서 여기는 건널목이야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애들이 블록으로 이제 동네를 막 만드는데 여기다가는 잠깐 멈춤 세웠다가 여기는 뭐 인도 이런 거 세웠다가 이제 막 다 세우고 있는데 보니까 애들이 마을을 만드는데 마을을 막 다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것만 뭐냐면 아파트하고 도로만 만들고 있어요. 말이 좋아서 아파트랑 도로지. 아파트는 그냥 블록을 이렇게 끼워서 쭉 높이 쌓으면 그게 아파트예요. 그죠? 도로는 뭐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하면 도로예요. 얘네가 쭉쭉쭉 긴 길하고 아파트하고 요거밖에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뭔가 놀이를 이제 관찰했어요. 아파트만 반복해서 만드는 모습, 도로만 반복해서 만드는 모습, 이것만 보면서,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확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동네와 구성 요소 이런 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애들이 그냥 너무 단순한 것만 만들면 선생님이 중간에 뭐 수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관련 책을 준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좀 더 다양한 동네를 구성하게 만들 수 있을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다양한 동네와 구성 요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요걸 보면서 지금 이 저널에서 수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게 관찰, 교육적 의문, 지원 요거를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관찰 내용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교육적 의문도 나와 있잖아요. 지원은 선생님들이 이제 알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지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차 수업한 바에 의하면 요거 가지고 2차 수업을 했었으니까 요 뒤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졌었냐면 제가 수업한 자료에 의하면은 저 뒤에 이제 선생님이 그래서 아이들하고 우리 동네에 어떤 그런 구성물들이 있을까? 우리 동네에 어떤 건물이나 다양한 그런 기관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야기 나누기 해보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우리 동네 체육관도 있어요. 경찰서도 있어요. 소방서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애들이 좀 다양한 걸 뭔가 만들려고 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2는 또 어떻게 확장되냐면 다리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단순한 다리만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멋진 다리의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다리도 좀 다양해지고 이제 동네를 구성하는데 애들이 이제 너무 좀 단순한 것들만 쓰니까 블록만 쓰니까 선생님이 이제 OHP 필름이라든지 다양한 또 자료들을 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얘네들이 막 그 블록만 갖고 만든 동네를 나중에 뭐 OHP 필름하고 이런 걸 막 써가지고 그림까지 이제 같이 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뭔가를 자꾸 지향해서 표상을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니까 얘네들은 자기네가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니네가 살고 싶은 동네는 뭐니?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깨끗한 동네. 깨끗한 동네는 뭐니? 물이 깨끗한 동네. 공기가 깨끗한 동네. 환경오염이 안 된 동네.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 이제 환경오염이 안 된 동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다양한 표상을 해볼 수 있을까? 이래서 폐품 같은 것도 갖고 와가지고 폐품 활용해서 만들고 이래서 푸른 지구마을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푸른 지구마을 전시회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이제 놀이가 쭉 확장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앞으로도 2차 시험 때 또 2차 공부할 때 또 한번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교육과정의 실행 방안을 한번 예시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잘 쓰긴 좀 어려웠을 텐데, 혹시 선생님들께서 이전에 제가, 그 해설서 수업하고 이럴 때, 여기 관찰 교육적 의문 지원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해요. 간략하게. 뭐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 해설 볼 때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원감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유치원의 바람직한 조직 문화. 자, 원감이 뭐라고 했을까요? 원감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바람직한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실천 방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기출에서는 바람직한 그 유치원 2개를 예시를 해주면서 A 유치원, B 유치원 해갖고 한 유치원은 정말 막 살벌해요. 한 유치원은 막 뭐 그 소풍 가는 거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해도 뭘 찾아봐요. 장소 찾아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긴 하세요. 막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 유치원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유치원은 뭐냐, 기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유치원은 되게 협력적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이런 수업을 했는데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참고해보세요. 막 이렇게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서로 이야기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한 유치원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막 이런 분위기고, 서로 자기가 맡은 역할이나 이런 거를 막 남한테 맡기려고 하고, 왜 내가 해요? 막 선생님이 해요? 막 이런 분위기의 그런 유치원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바람직한 조직 문화가 있으면은 그 조직 문화가 바람직한 곳은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자부심도 갖고 유치원